여러분은 상속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지만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변에서는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상속세 상담받는 거 아니죠? 어때요? 상속세가 이제는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닌 걸로 바뀐 지가 좀 오래됐지요. 네, 그렇군요. 요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하고 나서 재산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줄 때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었잖아요. 상속세도 그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이란 원인이 사망이라는 피치 못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증여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 2억 원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년인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지로는 5억 원은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일괄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등을 합쳐서 5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공제로 5억 원 받으려면 자녀 6명 정도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일괄 공제를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네, 보통 상속인 분들의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일괄 공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상속세 최대 공제는 그냥 5억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 최대 공제 금액이 얼마이냐보다 최소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일단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가 되고 상속세도 없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구나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상속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2차 상속이란 건 배우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잠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무친이 2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작고하시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케이스로 이 자녀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어머니에게 양보를 하면 어머니는 재산 10억 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합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자녀가 한 푼도 받아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재산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저런 효자도 있겠지만 저는 내 목 찾아갈래요. 5대5 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로 처음부터 자녀와 어머니가 5억 원씩 똑같이 나누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를 합쳐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앞의 케이스와 달리 어머니가 별세하는 2차 상속이 발생했을 때 5억 원의 재산에 대해서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오히려 모친을 생각하는 효자가 더 상속세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만하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고 자식이 10억 원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땐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분이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녀가 10억 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
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가느냐 안 받아가느냐를 따지지 않고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 서울에서 현재 재산이 10억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에 15억 원짜리 집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빼고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면 나머지 이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제를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는 건 하나의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대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고 상속인은 자녀가 받을 때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15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괄 공제 5억 원, 그렇죠. 배우자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5억 원까지 해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일단은 배우자 공제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재산이 10억 이하인 사람들은 어떻게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고요. 상속세가 이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이 상속으로 받는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시세가 10억 원대 공시가격은 7억 원이라고 보고요. 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녀가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취득 가격은 공시가액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세인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3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약 1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10억 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10억 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은 0원이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 생각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라는 거네요. 그러면 부동산 말고요.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금융재산 있잖아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특별공제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물론 있고요. 금융재산에도 공제가 존재하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약 20%를 공제해 주는데 최대 한도는 2억 원이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금 등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억 원, 금융재산이 5억 원 정도. 이 경우에 상속세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공제를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인 5억, 그리고 동거주택 공제 6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1억 원, 다 해서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상속세 낼 때 납부할 때 좀 유의할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상속세를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내고 늦게 내시는 게 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부모님 재산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 플랜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방송